안녕, 재윤이야. 다들 이 미쳐 돌아가는 헬조선에서 무사히 살아남고들 있지.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봐. 창밖으로는 그림 같은 한강뷰가 쫙 펼쳐져 있고 주차장에는 비싼 외제차가 세워져 있는 15억짜리 서울 신축 아파트.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수십 명의 지인들이 부럽다며 하트를 눌러대는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갓생의 상징이지. 그런데 그 화려한 대리석 식탁 위를 한번 볼까? 거기엔 편의점에서 마감 할인으로 사온 삼각김밥과 신라면 한 봉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 400만 원 중에서 무려 280만 원. 아니 그 이상이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로 통장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야. 남은 돈으로 비싼 아파트 관리비 내고 미친 듯이 올라버린 교통비 내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돈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 이게 과장 같아. 아니 이게 바로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매일 밤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리얼리티 다큐멘터리야. 영끌에서 산 그 집. 넌 아직도 그게 네 자산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 착각하지 마. 그건 네 자산이 아니야. 그냥 은행이 내게 허락해준 철근과 콘크리트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일 뿐이야.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조건 서울에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어.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불패의 신화라고 말이야. 그래서 2021년 그 미친 집값 상승장 때 다들 이성을 잃고 패닉바잉을 했지. 나만 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는 얄팍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갚지도 못할 빚을 끌어다 문서에 도장을 찍었어.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물가는 턱 밑까지 차올랐고 한 번 올라간 금리는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종이 쪼가리 위에 집값이 1억이 오르든 2억이 내리든 내 현실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왜냐고? 넌 그 집을 팔 수도 없고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피 같은 현금은 1원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잘 들어. 은행은 절대 내 친구가 아니야. 그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 젊음과 미래의 땀방울을 담보로 잡고 피를 빨아먹는 냉혹한 빚장수일 뿐이야. 네가 3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그 순간 넌 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은행의 노예로 전락한 거야. 매일 아침 사람 꽉꽉 들어찬 지옥철에 몸을 우겨 넣으면서 스스로 갓생을 살고 있다고 위로하겠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넌 그냥 은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훌륭한 배터리이자 충실한 현금 인출기에 불과해. 지금 당장 멈춰서 내 통장을 들여다봐. 네가 깔고 앉아있는 그 무거운 집이 진짜 내게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인지 아니면 매달 네 피 같은 현금 흐름을 가차없이 갉아먹는 탐욕스러운 괴물인지 말이야. 오늘 나는 너희들이 종교처럼 믿고 있던 그 알량한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민낯을 아주 처참하게 박살내버릴 거야. 내 직설적인 말이 너무 아프고 불편하게 들린다면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나가도 좋아. 계속 환상 속에 살고 싶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어. 하지만 이 끔찍한 헬조선의 매트릭스에서 깨어나 진짜 생존하고 싶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우리에겐 진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숨막히게 버티고 있는 2026년의 대한민국 아니 이 지독한 헬조선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해보자. 너희들 진짜 매일매일 피 터지게 열심히 살잖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람 꽉꽉 들어찬 지옥철에 몸을 구겨넣고 출근하고 상사한테 깨지면서도 꾹 참고 일하지. 퇴근하고 나면 또 불안하니까 자기 개발한답시고 인강 듣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 뛰면서 이른바 갓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내 통장 잔고는 왜 그 모양이고 내 삶은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네가 게을러서 네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 절대 아니야. 그건 바로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이야. 우리는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가장 끔찍한 괴물 스태그플레이션의 한가운데를 맨몸으로 걸어가고 있어. 경제는 죽어라 성장하지 않고 바닥을 기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가는 미친듯이 떡상하는 저주받은 시대. 그게 바로 2026년 지금의 헬조선이야. 네, 월급 명세서를 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어. 찔끔 올랐거나 아예 동결됐겠지. 심지어 구조조정 칼바람에 자리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이지. 그런데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어때? 오늘 점심시간에 회사 밑에 있는 식당에 갔던 걸 떠올려봐. 예전에는 8,000원이면 시원하게 먹던 냉면 한 그릇이 이제는 15,000원이야. 놀라서 발길을 돌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집어들어도 그것마저 20%나 올랐어. 오늘 저녁에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한번 가봐. 과일 하나 집어들기가 무서울 거다. 사과 몇 개 담으면 3만원, 4만원이 훌쩍 넘어. 삼겹살 1인분. 이제 서민음식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야. 밖에서 제육덮밥 하나 사 먹으려면 12,000원, 15,000원을 내야 하는 시대가 왔어. 만원짜리 지폐 한 장 덜렁 들고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에서 고를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야. 네가 회사에서 뼈를 갈아 넣어서 버는 그 노동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매일매일 반토막 나고 있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봐.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튼튼하게 버티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수출은 예전 같지 않고 내수는 박살나고 경제 성장 동력은 식어가고 있지. 전 세계 시장에서 원화라는 화폐의 매력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너희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권 신사임당 지폐. 그거 숫자는 5만 원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가치도 그대로일 것 같지. 착각하지 마.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그 지폐는 이미 예전에 그 5만 원이 아니야. 현금을 100% 통장이나 금고에 꽉꽉 채워두고 안도하는 짓.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넌 아직도 모를 거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네 주머니 속의 돈은 매일매일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는 거라고. 현금을 100%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내가 아주 정확하고 소름 돋게 비유해 줄게. 그건 7월 한여름 아스팔트가 펄펄 끓어오르는 서울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서서 맨손으로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꽉 쥐고 있는 것과 똑같아. 처음에는 차갑고 단단하니까 내 손에 뭔가 묵직하게 있는 것 같지. 아주 든든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봐. 그 얼음은 미친 듯이 내리쬐는 햇빛과 지열을 받아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녹아내릴 거다. 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되어서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나중에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현금도 마찬가지야.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네가 모아둔 종잣돈을 매초 매분 매시간 녹여버리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안 샀고 아무 투자도 안 해서 원금을 지켰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매일 밤 네 재산의 일부를 털리고 있는 중인 거야. 원금이 보장된다는 그 달콤한 환상에 빠져서 현금만 쥐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만들어내는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야. 벼락거지가 되는 1순위 타깃이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여전히 은행 통장만 쳐다보며 안심하고 싶어. 은행이 너를 지켜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자, 이제 네가 가장 굳게 믿고 있는 그 알량한 믿음, 그 달콤한 함정에 대해 완벽하게 박살을 내줄 차례야. 바로 은행과 예적금이라는 완벽한 사기극에 대해서 말이지. 다들 월급 타면 제일 먼저 뭐 해? 스마트폰 뱅킹 앱 켜서 적금 통장으로 돈부터 자동 이체시키잖아.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니까 절대 잃으면 안 되니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제일 금융권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은행 창구에 가면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연 3.5%나 4%짜리 특판 예금을 추천해주지. 그걸 가입하고 나오는 길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든든함마저 느낄 거야. 아, 나도 드디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고 있구나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거 알아. 은행은 절대 내 친구가 아니야. 은행은 내 돈을 불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빚을 팔아먹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일 뿐이야. 네가 안전하다고 믿고 맡긴 그 예적금이 사실은 내 피 같은 종잣돈을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갉아먹는 독약이라는 걸 지금부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산수로 완벽하게 증명해 줄게. 아주 간단해. 네가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모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걸 연 3.5% 이자를 준다는 정기예금에 딱 1년 동안 묶어뒀어. 1년 뒤에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힐까? 단순 계산으로는 1억 350만 원이 돼야 맞지. 350만 원이라는 공짜 돈이 생겼다고 입이 귀에 걸리겠지만 여기서부터 국가와 은행의 합법적인 삥뜯기가 시작돼. 대한민국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국가는 이자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무려 15.4%를 칼같이 떼어가. 350만 원에서 세금 떼고 나면 내 손에 실제로 떨어지는 돈은 고작 296만 원 남짓이야. 좋아. 그래도 원금 1억에 296만 원이 플러스니까 이득 아니냐고? 제발 그 순진한 생각 좀 버려. 우리가 일부에서 뭐라고 했지? 지금은 미친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라고 했잖아. 보수적으로 잡아서 실제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을 딱 5%라고만 해볼게. 1년 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 똑같이 사려면 1억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내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500만 원어치나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거지. 자, 이제 최종 계산을 해볼까? 네가 은행 예금으로 얻은 실수익은 296만 원인데 물가 상승으로 날아간 돈의 가치는 500만 원이야. 296만 원 빼기 500만 원. 정답은 마이너스 204만 원. 축하해. 너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은행에 돈을 맡겨둔 대가로 내 피 같은 종잣돈 204만 원을 공중분해시킨 거야.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그 완벽한 환상 속에서 말이지. 이게 바로 실질 금리 마이너스의 끔찍한 진실이야. 너는 예금을 한 게 아니라 은행에 내 돈을 공짜로 빌려주고 오히려 보관료를 내면서 가난해지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야. 그럼 네가 잃어버린 그 가치는 다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은행과 저 위에 있는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쏙 들어갔지. 은행은 네가 맡긴 그 1억 원을 금고에 가만히 모셔두는 게 아니야. 그 돈을 당장 돈이 급한 영끌족들이나 기업들에게 연 7%, 심지어 10%가 넘는 고금리로 무자비하게 대출을 해줘.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자기들끼리 수천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거야.
너한테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쥐꼬리만 한 이자 296만 원을 적선하듯 던져주고 본인들은 네 돈을 무기로 삼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학교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내 지갑을 털어가는지, 왜 현금이 가장 위험한 쓰레기가 될 수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 왜냐고. 네가 깨어나면 이 시스템이 안 굴러가니까. 열심히 일해서 남은 돈을 은행에 고스란히 바치는 착하고 멍청한 호구들이 많아야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거든. 자본주의 시스템은 애초에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가차 없이 벌주도록 설계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부를 교묘하게 훔쳐서 부자들에게 이전시키는 거대한 사기극. 그게 바로 네가 믿고 있는 예금의 진짜 정체야. 자, 이제 네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왜 은행 예금만 고집하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인지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이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걸까? 왜 투자라는 진짜 생존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현금이라는 썩은 밧줄만 꽉 쥐고 있는 걸까? 이건 단순히 네가 경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우리 한국인들, 특히 지금 이 미쳐 돌아가는 2026년 헬조선을 살아가는 우리 MZ세대의 뼛속 깊이 박힌 지독한 공포와 허세라는 심리적 질병 때문이지. 주위를 한번 둘러봐. 지난 몇 년 동안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하다가 코인이나 주식 떡락장 맞고 한강 간다는 소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 영끌에서 아파트 샀다가 금리 인상 폭탄 맞고 인생 전체가 저당 잡혀서 매일 밤 눈물 흘리는 사람들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잖아. 너는 그걸 보면서 텅 빈 내 통장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안도했을 거야. 거봐, 투자 같은 거 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야. 남들 다 망할 때 나는 원금 보장되는 예금에 넣어뒀으니 내가 승자야 하면서 말이지. 착각하지 마. 이게 얼마나 기괴하고 모순적인 심리인지 알아? 너는 주식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네 자산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10% 찍히는 변동성은 죽기보다 두려워해.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내 전체 자산의 구매력을 매년 5%, 10%씩 아주 확실하고 영구적으로 녹여버리는 건 너무나도 평온하게 견디고 있어. 당장 눈앞에 계좌 잔고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안 보이니까 살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지. 파도가 무서워서 바다에 나가지 않고 고인물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꼴이라고. 더 끔찍한 건 뭔지 알아? 이렇게 암울하고 불안한 현실을 잊기 위해 네가 매일같이 선택하는 그 멍청한 도피처 말이야. 월급 모아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건 어차피 이번 생엔 틀린 것 같고 미래는 답답하니까 당장의 스트레스라도 풀겠다며 이른바 소확행에 미친 듯이 돈을 써대지. 인스타에 올려서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끼에 10만원. 20만원 하는 오마카세에 가서 사진 찍고 밥값보다 비싼 8,000원짜리 감성 카페 커피 마시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잖아. 남들 다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하나쯤은 외제차 렌트 한 번쯤은 해봐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카드 할부로 긁어버리고 말이야. 빨리빨리 남들하고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빌어먹을 한국 사회의 비교 강박관념. 그게 널 지독한 가난의 떼시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넌 그걸 소확행이고 갓생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저 위에 있는 자본가들의 눈에 넌 그저 자기들 배를 불려주는 아주 완벽하고 통통한 호구일 뿐이야. 네가 오마카세 먹고 1년에 한 번 호캉스 가서 플렉스 하는 동안 네가 목숨처럼 지켜서 투자해야 할 종잣돈은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어.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푼돈으로 허세 부릴 시간에 내 통장 속 현금이 썩은 쓰레기 조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진짜 공포를 느껴야 해. 이 가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짜 행복에 취해 있는 한 넌 평생 이 헬조선의 밑바닥에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다 끝날 거야. 은행은 절대 네 친구가 아니라고 했지. 인스타그램 속의 가짜 친구들도 절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자, 그럼 이 지옥 같은 2026년 스태그플레이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매일매일 가치가 녹아내리는 쓰레기 같은 현금을 쥐고 벌벌 떨기만 할 게 아니라 당장 자본주의 시스템의 룰을 이용해서 역공을 펼쳐야 해. 지금 당장 네가 해야 할 진짜 생존 키트를 알려줄 테니까 귀 열고 똑똑히 들어. 은행 배불려주는 자선 사업은 오늘부로 당장 끝내는 거야.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진짜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 지금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생존 키트. 국가가 합법적으로 뜯어가는 내 돈부터 완벽하게 방어해.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증권사 앱 켜고 중개형 ISA 계좌부터 개설해. 아까 내가 은행 예적금 이자에서 15.4%나 세금으로 뜯어가는 거 엄청 억울하다고 했지. 이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어마어마한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고 그걸 초과하는 수익도 고작 9.9%만 분리과세로 내면 끝이야. 투자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은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안 내도 될 세금을 아끼는 거야. 세금 방어막 하나 없이 맨몸으로 투자하는 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방탄조끼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아.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고 5분만 투자하면 만들 수 있는 이 완벽한 방패를 왜 안 쓰냐고. 두 번째 생존 키트.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내 여유자금을 무조건 꽂아 넣어. 매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을 떠올려봐. 남들은 세금 폭탄 맞고 월급 다 토해내며 울상 지을 때 너는 네가 낸 세금을 최대 16.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치트키야. 곰곰이 생각해봐. 은행 예금 이자가 기껏해야 3%, 4% 준다고 온갖 생색을 다 내는데 연금저축에 돈을 넣는 순간 세액공제로 이미 13%에서 16%에 달하는 확정, 수익률을 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거라고. 1년에 700만 원을 넣으면 115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데 이거 안 하면 진짜 지능 문제 아니냐? 국가에서 제발 늙어서 폐지 줍지 말고 노후 준비 좀 하라고 멱살 잡고 꿀통을 쥐어주는 수준인데 이걸 걷어차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야. 세 번째 생존 키트.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내 인생을 바꿀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야. 네, 통장에 고여서 똥값이 되어가는 원화를 전부 달러 자산, 즉 미국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ETF로 당장 바꿔치기 해. 2026년 지금 한국 경제를 봐. 저성장과 인구 절벽의 늪에 빠져서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치고 기업들은 활력을 잃었어.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국내 주식시장에서 단타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 전 세계의 똑똑한 돈은 결국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미국 시장으로 다 몰려가게 되어 있어. 어설프게 유튜브 보고 개별 주식 찾겠다고 차트 보면서 깝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미국 전체 시장을 사는 S&P 500 ETF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ETF를 사서 모아. 네가 이 좁아터진 헬조선 사무실에서 상사 눈치 보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야근하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은 잠도 안 자고 네 돈을 굴려서 돈을 벌어오게 만들란 말이야.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진짜 룰이자. 네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즉 진짜 불로소득의 정체야.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쓸 거 다 쓰고 남은 푼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야. 가장 먼저 내 종잣돈의 일부를 무조건 미국 ETF의 적립식으로 기계처럼 강제 매수해. 타이밍 됐다고 기다리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정해진 날짜에 그냥 사 모으는 거야. 처음에는 그 금액이 작아 보이고 한 달에 고작 몇만 원 늘어나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 친구들이 오마카세 가서 사진 찍어 올릴 때 너는 주식 한 주 더 산다고 티도 안 날 거야. 하지만 1년, 3년, 5년 시간이 흐르고 주식이 오르는 것에 더해 배당금이 다시 재투자되는 사이클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우주 최강의 무기복리의 마법이 폭발하게 돼. 네, 종잣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느 순간 네 월급을 가볍게 뛰어넘는 기적을 보게 될 거다. 원화 가치가 폭락해도 내 자산은 안전한 달러로 지켜지고 수익은 복리로 팽창하는 완벽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지. 명심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올 때 현금이라는 모래성을 쌓고 그 안에 숨어있는 놈들은 한 방에 다 쓸려 내려가서 벼락거지가 돼. 은행은 절대 널 구해주지 않아. 하지만 주식과 우량자산이라는 튼튼한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그 거대한 파도를 타고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야. 징징대고 세상 욕할 시간에 지금 당장 룰을 파악하고 내 무기를 챙겨. 오늘 내가 한 말 뼛속 깊이 새겨들어. 현금을 100% 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은행 통장 잔고 숫자만 쳐다보고 있는 건 이 잔인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내 발로 걸어 들어가 자발적으로 벼락거지가 되겠다고. 서약서를 쓰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아. 네가 피곤하다고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 보면서 낄낄거리고 아무 걱정 없이 잠든 그 고요한 순간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악질 도둑놈은 네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를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훔쳐가고 있어. 숨만 쉬고 있어도 가난해지는 마법이 매일 밤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단순한 공포 마케팅 같고 아직도 안 믿긴다면 오늘 밤에 당장 근처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봐. 카트에 평소 먹던 식료품 딱 몇 개만 담아보고 계산대에서 나오는 그 길쭉한 영수증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봐. 내 통장에 꽂히는 월급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일 원 한 푼 안 올랐는데 미친 듯이 폭등해버린 그 최종 결제 금액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그리고 널 지켜주겠다던 은행과 국가 시스템에 역겨운 기만에 진짜 뼈저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내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이 거대하고 자비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파도는 절대 너 혼자서 맨몸으로 막아낼 수 없어. 혼자서 끙끙 앓다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나랑 같이 이 더러운 시스템의 룰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역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지옥같은 헬조선 밑바닥에서 끝까지 같이 살아남자고. 다음 영상에서는 네가 그토록 인생의 정답이라고 굳게 믿고 남들 따라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영끌 아파트 매수가 왜 네 손으로 직접 네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끔찍한 자살 행위인지, 그 참혹한 진실을 아주 낱낱이 발가벗겨 줄게. 단단히 각오하고 기다려. 재윤이었어. 살아남으세요.